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하게 되면 얼굴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조한 이유가 두 질환이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대처 방법도 다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얼굴 피부염의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의 건조한 이유와 대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은 보통 세 가지인데, 지루성 피부염, 그 다음에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이죠. 접촉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질환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대표적인 만성 피부 질환은 지루성 피부염과 아토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과 아토피 피부염이 얼굴에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발생 부위가 사실 다릅니다.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발생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인당 부위와 코 주변, 그죠? 나비존이라고 하는 부위에 발생하죠. 여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옆으로 퍼지게 돼서 귀밑머리나 이런 턱 주변으로 퍼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 코 주변입니다. 코 주변이 붉으면서 이 입 주변, 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붉은색이 퍼져나가면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점막 부위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눈 주변, 즉 눈썹 부위의 붉은, 이마가 붉은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간다라고 이해하셔도 감별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질환이 가려움증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두 질환이 건조하게 됩니다. 근데 건조한 이유가 달라요. 우선 지루성 피부염을 살펴볼게요. 지루성 피부염이 열 대사 장애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랬죠. 얼굴 쪽으로 열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피부가 붉어지고 염증이 생기는 기전이죠. 즉, 그 열로 인해서 피부에 수분이 증발하게 됩니다. 즉, 열로 인해서 말라가는 피부가 되는 게 지루성 피부염입니다. 그 열로 인해서 피부염도 생기고 수분도 증발하면서 각질층이 무너지는 과정. 그래서 건조한 게 바로 지루성 피부염이 건조한 이유게 되겠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발생 부위를 보게 되면 보통 T존 부위 그리고 코 주변 부위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거든요. 그런데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는 기름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분막이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각질층에서 수분 증발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피부를 기름이 덮고 있기 때문에 증발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수분이 적어서 건조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발생을 하냐면, 기름층으로 덮더라도 안에서 발생한 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수분을 증발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력한 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이 하루 종일 뜨겁다라고 표현하는 게 지루성 피부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가렵다라고 하면서 피부가 화끈거린다 정도지 얼굴이 타들어간다, 얼굴이 열이 올라온다라고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즉, 열의 양으로 보면 지루성 피부염이 훨씬 심하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기전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지루성, 즉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 이런 상태가 되더라도 건조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속당김이 심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발생 기전이 알레르기성 만성 피부염인데, 알레르기 요인이 만성 피부염과 붙어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피부염 부위가 피부염 자체에 의해서 염증 반응도 생기고,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에 의해서도 피부가 붕괴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알레르기가 잘 생기는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막 부위에 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눈 주변의 얇은 피부에 의한 점막, 항원 물질들이 잘 들어오겠죠. 그리고 귀 부위도 점막 조직이 발달했기 때문에 잘 들어오니까 귀에도 아토피가 잘 생기죠. 그리고 입 주변도 얇은 피부이면서 점막 조직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코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퍼진다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외곽 라인을 통해서, 눈썹 부위를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과정인데, 이게 바로 점막 조직에 의한 침투라고 했죠. 그러면 아토피에서 왜 가렵냐면, 그건 바로 피부염 자체의 붕괴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서 염증 반응이 생기거든요. 그죠? 알레르기에서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그러면 피부염에 의해서 피부의 각질층이 붕괴합니다. 각질층이란 건 피부를 덮는 외골격 구조로서 가장 외부를 방어하는 기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피부염에 의해서 붕괴됩니다. 그러면 각질층이 녹아버리거든요. 즉, 집으로 비유하면 지붕에 해당되는 게 각질층인데, 그 각질층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붕이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찬바람도 맞고 햇빛도 맞고 눈도 맞겠죠. 그럼으로써
실내가 추워지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고 건조해지겠죠. 그리고 햇빛에도 노출되면서 말라가겠죠. 그럼으로써 건조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부로 보면 외부에서 수분을 막아주는, 그리고 열을 막아주는, 바람을 막아주는 외골격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건조한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굴이 건조합니다. 그런데 대처 방법이 다르겠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해서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언제나 열을 식혀주는 그런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냉팩을 해준다거나 약하게 선풍기를 틀어준다거나 얼굴을 식혀주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건조한데 열을 식혀주면 건조한 게 덜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 수분 증발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성 피부, 즉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기름은 많습니다. 즉 열만 막아주면 수분 손실은 스스로 막을 수 있거든요. 그 기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만 내려주고 가만히 있게 되면 피부가 건조함이 덜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피지는 많은데 건조한 상태에서 피지는 많지만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토피에서의 건조함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실은 아토피 자체가 치료돼야만이 건조한 게 줄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근데 환자분들이 건조하다고 해서 뭐를 많이 바르겠죠? 보습제를 많이 바르겠죠.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건조함은 피부의 염증 반응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건조함이 싫어서 보습제를 임시방편으로 바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보습제가 각질층, 즉 지붕 없는 지부로 바로 침투하겠죠. 그래서 피부 깊숙이 침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습제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습제를 발랐는데 더 가려워요, 화끈거려요 하는 경우가 있죠. 잠깐은 촉촉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피부 염증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하다고 해서 보습제를 바르는 그런 행동을 피하는 게 좋고,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알레르기 물질들, 음식 관리, 그리고 환경 관리들, 이런 것들을 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얼굴 피부염의 대표적인 지루성 피부염과 아토피 피부염이 건조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지루성은 열 때문에 생기는 건조함인 거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피부염 자체에 의해서 각질층이 무너져서 건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개의 대처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빠잉!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